엑셀을 이제 막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꼭 알아야 할 엑셀의 기능, 이것만은 꼭 알자.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병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테두리 선을 긋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표시 형식 변경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모두 다 웰컴이에요.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죠.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했어요. 자, 일단은 C의 5번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C의 5번지예요. 그리고 씁니다. 고객명.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 고객들이 며칠 날 서비스 개선점이라던가 상품에 대한 어떤 문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럼 그 기록을, 상담 기록을 서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배워보면서 하나하나 기능을 익혀볼 겁니다. 자, 고객명 썼어요. 그리고 D의 5번지에 바로 방문 일자. 그 다음 옆에 칸에 제품, 옆에 칸에 서비스. 그리고 2의 4번지 클릭하시고요. 문의 사항 또는 문의 내용 뭐 다 좋아요. 엔터 꽝. 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자, B의 4번지부터 5번지 이렇게 마우스로 두 개를 범위로 잡습니다. 드래그 하면 돼요. 자, 제가 범위로 지정한 이유는 이 두 칸을 한 칸으로 합하려고 해요. 두 셀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셀 병합이에요. 병합은 홈 탭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이렇게 있는데 맞춤 그룹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또 급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더 클릭하는 분이 계세요. 이러면 원상복구 됩니다. 다시 셀이 나눠지는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리고 실수로 병합했네? 한 번 눌러서 취소하시면 되고요. 정말 쉽죠? 해보세요. C4에서 C5도 병합을 하세요. C4에서 C5 병합. 그 다음에 D4에서 D5도 병합. 병합이 제일 쉬웠어요. 이번에는 E4에서 F4. 이렇게 저처럼. 제 거 먼저 보세요. 병합. 이렇게. 병합했나요? 그리고 B4번지에 번호를 쓸 건데 이때 이 번호를 가로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요. 세로로 번호 이렇게 쓸 거예요. 세로 쓰기로요? 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맞춤 그룹에 보면은 가나가 삐딱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방향이거든요. 방향의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세로 쓰기라는 게 존재해요. 참고로 마우스 B4번지에 놓으셔야 됩니다. 세로 쓰기 클릭하고 써보세요. 번 그리고 호 이렇게 잘 돼요? 세로 쓰기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엔터 치면 돼요. 꽝. 간단하죠? 자,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 번호 칸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여기 B열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B열과 C열의 경계선 더블 클릭해요. 따닥! 어때요? 우와, 줄어들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호는요, 제가 1번 쓰겠습니다. 1 쓰고요. 컨트롤 키, 자, 요거 채우기 핸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핸들링 포인트, 여기 채우기 핸들 점에 마우스 위치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아래로 끌어요. 자,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자, 10번까지만 끌어다 놓을게요.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 놓으세요. 아주 이쁘죠?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었지 뭐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E열과 F열은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니까 어떤 그 고객들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에 따라 문의 내용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E열과 F열 범위를 잡고요. 잡으셨어요? 예.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기 경계선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E와 F 사이에 놓으셔도 되고 F 끝에 놓으셔도 돼요. 저처럼요. 보세요. 그리고 드래그예요. 꾹 오른쪽으로 드래그 너비가 점점점 커지는 거 보이죠? 예, 더 늘리세요. 마우스 놓으세요. 이렇게 늘려 놓으세요. 이 정도로요? 예, 이 정도 만들어 놔야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모양 만드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행의 높이도 1, 2, 3, 4 나오죠? 자, 여기 6행부터 6, 7, 8, 9, 10 쭉쭉쭉쭉 내려오세요. 10번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의 높이를 그냥 끌어도 지금 열처럼 끌어도 되는데 행의 높이를 직접 여러분이 숫자로 쓰고 싶다면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그리고 행의 높이를 22 이렇게 써볼까요? 엔터. 어때요? 와, 행의 높이가 커졌군요. 예, 이렇게 그럴듯하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썼다면 여기 B의 4번지부터 F의 5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예, 잡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글꼴 그룹에 보면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아래로 화살표 누르세요.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기 바래요. 자, 저는 약간 하늘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셀의 가운데로 오는 게 이쁘겠죠? 자, 가운데 맞춤, 이게 가운데 맞춤이에요.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요.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글자가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B의 4번지 클릭하고 여러분 끝이 어디예요? F의 6이 15번지. 이때는 Shift 키 누르고 F의 15번지를 클릭하면 모두 범위 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테두리는 뭐예요? 글꼴 그룹의 테두리. 자, 여기에서 아래로 화살표 눌러보세요. 누르면 모든 테두리가 나옵니다. 클릭.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제가 모양을 만들었지 뭐예요?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이 번호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이 아래 이중선을 만들고 싶어요. 괴선을요? 그렇죠. 선의 모양을 이중선으로. 그리고 이 안에 선들 있죠? 요 안쪽에 선들. 요 안에 요 선들 있죠? 얘네들은 점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선 점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누르면 여기에 테두리 없으면 선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선이 테두리 모양이 없다면 물론 이 밑에 메뉴도 있지만 이거보다 자, 이 방법. 우선 이 안에 점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B의 6번지부터 F의 15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지정한 곳에 바깥쪽 선을 점선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어디? 안쪽 선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식, 모양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엑셀은 단축키를 많이 써요. 지금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세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테두리 와보시겠어요? 테두리에 오면은 자, 여러분 여기 점선 보여요? 네, 점선. 첫 번째 점선을 이용할까요? 두 번째를 할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고르세요. 저는 두 번째 거. 색상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여러분이 범위 잡은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를, 참고로 여러분 요 바깥에는 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안쪽이죠. 안쪽, 바로 요거. 안쪽 보이죠? 자, 안쪽을 클릭합니다. 어때요? 점선 들어갑니까? 확인. 바깥에 클릭. 어때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요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 범위에서 요 아래쪽만 이중선을 거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컨트롤 키하고 1. 어떻게 한다고요? 이중선 여기 있네. 클릭. 그리고 어디요? 이 범위 지정한 공간 바로 여기에요. 이 범위 지정한 공간에서 어디를 이중선으로요? 아래쪽. 아래쪽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 클릭. 눈으로 이중선이 보여야 됩니다. 확인. 바깥에 클릭. 어때요? 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B4에서 F의 15까지 Shift 키 누르고 범위를 잡아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 이 바깥을 굵은 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굵은 선 클릭해요. 이 굵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리고 어디? 이 바깥에 이거를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불러요. 클릭. 굵어졌죠? 확인.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방문 일자 보이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 서식에 맞춰서 그날 방문한 고객들에 대한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방문 일자 있죠? 여러분 날짜 한번 써볼래요? 예를 들어 고객 이름이 홍길동 고객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방문 일자 며칠 날 왔냐면 2월 3일 날 왔습니다. 2-3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 2월 3일 이렇게 나오는 거 싫은데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자, 여러분 2월 3일 보이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다 데이터, 날짜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D의 6번지부터 D의 15번지까지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세요. 컨트롤과 1 누르면 표시 형식 탭 보이죠?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 탭으로 들어가면은 날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가 날짜 데이터니까 날짜를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참고로 제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 한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구나. 네. 나는 방문 일자 이렇게 연월일로 나오길 원해. 또는 여러분이 2-3 이렇게 쳐도 이렇게 2012년 3월 14일 이렇게 뜨기를 원한다. 그럼 요거 클릭해 놓으면 돼요. 확인. 뜨죠? 자, 그럼 어디 그 밑에 한번 써봐요. 이 고객이 2월
3일날 역시 왔다 갔어요. 2 빼기 3 엔터 꽝. 어때요? 나오네.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됩니까? 자, 다시 범위 잡으세요. D6에서 D에 15. 그 다음에 컨트롤과 1 누르세요. 자,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내가 2 빼기 3, 2 빼기 4 이렇게 쳐도 연도 빼기 월 빼기 1 이렇게 나오길 원한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어때요? 형식이 바뀌네? 2 빼기 5 써보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내가 원하는 형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 형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번호와 고객명, 데이터 기왕이면 가운데 정렬이 이쁘겠죠. 그래서 여기 B의 6번지부터 C의 15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 크기 지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글꼴에서 바꾸면 됩니다. 나는 11포인트로 할래. 글씨체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그리고 가운데 조정하겠다. 가운데 맞춤. 여기 맞춤 탭에서 가운데 누르면 됩니다. 어때요? 더 깔끔하지 않나요? 예, 그러네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얘네도 글씨체 바꾸면 됩니까? 그럼요. 범위 다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를 지정하고 글씨 크기도 원한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도 가운데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가운데 정렬하면 돼요. 맞춤. 됐죠? 근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방문 일자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여기 자동 조정할 겁니다. 따닥 이렇게. 더 깔끔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우리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인, 이거 칸 약간 넓혀주고 싶은데요. 높낮이. 높이를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4행, 5행 범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행 머리끌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 아래로 드래그 해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지정해도 된다고 보여드렸죠. 자, 저는 20 만들겠습니다. 확인. 어때요? 보기 좋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요. 제목을 크게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B의 1번지부터요. F의 2번지까지를 병합을 할 생각이에요. 뻥 뚫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뭐 누르면 되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내용을 쓰면 되죠. 뭐라고요? 고객 상담 내역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됩니다. 아니면 고객 상담 내역 리스트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각각의 서식을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해보고 또 의미 있는 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